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끌어 주시길 원하시는 안양 포계중학교 박영권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요. 아니 또 삑사리가 나오네. 이게 제 장점입니다. 강점이고. 가끔 이게 자주 만나시는 분들은 이제 제 장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다. 대전 선생님도 계시고, 웹에서 먼저 만나가지고요. 이 갈라쇼를 왜 이렇게 다 모여서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들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실천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지금 다들 조금씩 길게 했잖아요. 제가 짧게 하라고. 근데 길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앞에 발표해 주신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는 제가 받았네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넘어서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닷 만들어야 되잖아요. 돛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닷을 내리고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언제까지나 온라인 상황에서 수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연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연수 같은 데 오면 강연보다는 이게 쉬는 시간에 몰랐던 선생님들이랑 얘기하고 알았던 선생님들이랑 더 깊어지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존체, 여기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이런 걸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진짜 우리 작가님이 진짜 괴물이에요. 2002년에 카이스트를 2년 반 만에 다 끝났는데요. 그럼 20년 전 이야기. 아니 보니까 신문에 나왔어, 신문에. 야 우와 2년 6개월 만에 학사과정을 이수한 수재가 나왔다. 저는 영화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가끔 이렇게 외국 방송에서 보여주는 자막 없이 그냥 하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저 무슨 말일까 어릴 때 너무 궁금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자막이 있는데 왜 자기야, 자막이 나오기 전 것도 이게 우리 작가님과 우리의 차이야. 우린 자막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가님은 그걸 영어로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공부해야죠.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뭐 한문을, 그 책을 읽기 위해서 한문을, 그리고 영어를, 수학은. 또 수학도 못지않죠. 여기서 저기 보면 빌딩이 딱 보이잖아요. 빌딩 높이가 몇 미터일까?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어. 궁금할 수 있어. 거기까지는 양보할게. 아니 길 가다가 높은 빌딩 보면 몇 미터일까 궁금할 때 있잖아요. 아 진짜 있잖아요. 안 궁금하거든요. 배우면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아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쉽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건 아니야. 어려울 수 있어. 있어. 그게 궁금한데. 본인은 나랑 사람도 궁금한데 근데 우리는 한덕선인지 안 신기해요? 손 올려놓으면 괜찮잖아. 손 올려놔도. 전용 그릇을 올려놔야만 딱.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러시는지. 그거 어떻게 온 거예요? 어떻게 온 거예요? 무슨 원리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물리학 원리가. 이게 그런 거 신기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저희가 이걸 체육으로 딱 따져보면, 체육 수업에 궁금한 게 없으면 애들은 당연히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진짜 재미없는 영화를, 재미있는 영화를 정말 재미없게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감동받았던 재미없는 영화를 막 두서는 없는데 막 이렇게 뭔가 감동을 전달하는, 그게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 종목을 좋아하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오늘 발표의 주제는 저겁니다. 저거. 진짜 저희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체육 수업도. 근데 궁극적으로 재미만 쫓아간다면, 어떤 심리학 박사가 그랬어요. 재미만, 사람의 삶의 궁극적 목표가 재미면 그냥 마약 먹고 항상 죽을 때까지 웃다가 죽으면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재미는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거 안 좋아했던 사람이랑 같이 좋아할 수 있게 하는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도에 그 뭐 되게 유명한 교장 선생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정말 그 분야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한테 되게 재밌게 설명해 줄 수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게 만들면 되게 좋은 사람이래요. 근데 저희는 보통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종목 가르치잖아요. 그럼 솔직히 양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달 동안 축구를 100이라고 따져서 몇 퍼센트를 가르칠 수 있을까? 10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면 다른 과목처럼 수학이라고 치면 학원에서 먼저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 시험 기간에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주고 학원에서 또 정리해주고 숙제 사이사이 끼고 그럼 기본적으로 6번을 반복해요. 체육은 체육 시간에만 해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저희의 역할은 학교에서 체육교사지만 담임이잖아요. 또는 업무교사고. 그러면 이렇게 연수를 저도 그동안 그랬고 연수를 들을 때 강사님들이 항상 수업 안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수업 말고도 수업에서 했던 얘기를 또 다른 자리에서 똑같은 맥락인데 다른 언어 코드로 또 애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고 담임이 됐을 때도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희 교사가 좀 돼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재밌으려면 내 캐릭터가 체육교사일 때의 캐릭터하고 내 작품이라고 치면요. 학교라는 작품이라고 치면 담임일 때의 캐릭터하고 이런 캐릭터들로 애들은 만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애들은. 송광호 좋아하세요? 윤여정 씨. 우리 모르지만 작품을 통해서 만나서 와 좋다 훌륭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저희를 만날 때는 캐릭터로 만나는 것 같아요. 내 캐릭터를 잘 아까 선생님처럼 강점을 만들어서 좋은 체육 수업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없나?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시작점은 아까 세 번째 발표하신 분처럼 내가 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재미없는 종목을 막 아무리 재밌게 해봐야 애들 다 알지, 그죠? 제가 이렇게 저쪽에서 서가지고 쭉 봤더니 선생님도 눈빛이 되게 초롱초롱하세요. 앞에서 되게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무조건 모든 수업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잘 하시면 강의식 수업도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쫄아있지 말고요. 항상 변화의 시작은 변방이니까 지금은 강의식 수업이 변방일 수 있어요. 옛날에 중심이었는데 그 강의식 수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의미 찾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한 페이지를 너무 많이 썼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딱 선생님 안 변하면 죽는 거예요, 저희가. 초임 때 생각해보면 저는 빠따로 수업을 했어요. 원고에도 있잖아요. 딱 때리면 중학교 2학년이 높이뛰기 150을 넘어요. 진짜요? 우리 겪어봤잖아요. 세대 입시 같은 거 하면서, 그죠? 힘쓰거나 빠르거나 이렇게 하여튼 용 쓰는 거는 매에는 장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맞은 애는 넘었는데 그 다음부터 저 때문에 담을 쌌어요, 육상을. 그런 경험들 좀 있으시죠? 그리고 가끔 저희가 이제 오류가 뭐냐면 될똥말똥한 놈 더 집중해가지고 얘를 막 야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막 그러고죠. 그러니까 걔가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떨어질 때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 시간 안에 마치 선수 프로그램을 조금 낮췄지만 선수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김건우 선생님처럼 진짜 건강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진짜 나가서 걸을 수 있는 공간도 좀 찾아보고 지금 좀 꽃이 폈는데 꽃도 못 보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꽃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좀 여유도 가지고 진짜 본질을 좀 찾아보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빠따로 수업에서 저는 이제 모둠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정훈 선생님 통해서 하나로 수업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맛배기를 좀 해줘야 뭔가 마음이 통해야 뭔가 뭐 표현하고 싶어야 시도 쓰죠. 표현하지도 못하는 애가 무슨 시를 쓰라고 그래요. 그죠? 자, 얘들아 창작해. 이런 막막함이 어디 있어요. 뭘 하고 나야 감동이 돼야 그걸 몸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생겨서 그 안에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건데 매뉴얼만 던져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본 망했잖아요. 매뉴얼 믿고.
근데 결국에 매뉴얼도 사람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교육과정이 나오면 이거 매뉴얼이거든요. 지금 여기 발표하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뭐 하재호 선생님부터 해서 이분들이 이 매뉴얼을 우리 학교에 맞게 다 바꿔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아까 세 번째 발표하신 분처럼 사람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분은 이미 느껴지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팡팡 넘치시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얘들아 이랬다고 발표 나와서 막 이렇게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제 시작하는 새한물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샘물. 부끄럽고. 근데 너무 깨끗해져. 그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고립돼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막 이렇게 쫄쫄 흘러가지고 막 단풍 향기도 나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대표적으로 저 김정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발목이 막 무릎이 나갔는데도 머리로 막 이렇게 물구나무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폭포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에 바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바다도 흐르고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변하고 어느 방향으로 변하고는 사실 아까 첫 번째 발표하신 분처럼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박수치는 사람들, 그 누군가를 막 이렇게 되게 좋아하고 박수치면 가서 들어봐야 되는 게 교사의 책무성 같아요. 이렇게. BTS를 되게 좋아해요. 얘는 왜 좋아하지? 음악만 좋아서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꼭 이걸 들어보니까 알겠고, 이게 내 안에 쌓여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막 이런 거 해봤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모습을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막 빠따 맞고 운동했던 사람이 딱 봤는데 자식 핸드폰 선생님 얘기하는데 머리 긁고 있어. 엎드려 뻗쳐. 용납의 범위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연수도 듣고 따분하면 따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딴 생각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렇게 딱 하면 이해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아까부터 되게 열심히 들어요. 앞쪽은 기본적으로 다 A 줘야 돼요. 저 뒤쪽은 이제 내성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조종혜 선생님 저 뒤에 앉았대. 안 한다는 거예요. 원래 성격이 여기 앞에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런 친구들은 이제 과정 중심 평가를 좀 낮게 줘야 돼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A인데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이제 A에서 태도 점수가 떨어져야지. 대답도 안 하면 또 더 떨어지고. 그런 용기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요즘에는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요구는 교육계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사회에서 그랬어요. 회사에도 똑같은 사람만 딱 뽑았었어요. 저희 세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서로 대화 안 해도 돼요. 걔네들만 딱 뽑으니까 딴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회사에서도 골고루 뽑거든요. 팀 프로젝트 많이 하거든요. 팀 안에 똑같은 놈들만 모아놓으면 똑같아요, 그냥. 근데 골고루 모아놓으니까 해결책을 찾아가는 팀들이 생기더라. 근데 학교도 혁신학교든 뭐든 어떤 학교든 골고루의 성향인 선생님들이 있어야 자꾸 주워 듣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임용고사를 통과하고 또는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 주워 들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잘 주워 들은 거죠, 그냥. 시험이라는 매뉴얼에 잘 맞춰가지고. 중요한 거는 요 골고루인 거를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골고루 안에 나 하나 있구나. 그리고 이 골고루 안에서 이 사람들이랑 뭔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체육관에 있다고 해서 체육관 수업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체육관 없어도 농구 수업하고 막 그러신 분도 있어요. 전체 초창기 연수 보면요, 체육관도 없는 학교에 그 이상한 노천강당 같이 생긴 보도블록에서 무릎 다 나가게 거기서 농구하고 있거든요. 기자들이 깜짝 놀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를 고민하다가 너무 부담돼요. 이 갈라쇼는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쪽에 또 팔짱 끼고 쭉쭉 딱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어렸을 때부터 좀 저 위로가 많이 됐거든요.
저는 육상 선수였는데 100m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코치님이 부르셨어요. 영건아, 너는 말르고 키 크니까 100m는 좀 아닌 것 같아. 200 하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는 100m 안 돼 이거잖아요. 너보다 잘 뛴 애가 있어요. TO가 정해져 있으니까. 200 하다가 똑같은 이유. 영건아, 넌 키 크고 말랐으니까 너 400 괜찮을 것 같은데? 400, 800. 그러다 코치님이 바뀌어서 높이 뛰기, 멀리 뛰기까지 했어요. 던지기 빼고 다 한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이유요. 좀 선수로서는 좀 비참하잖아요. 이 노래입니다. 김민기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지하철 1호선 연출하신 분. 84년도 LA 올림픽 때 금메달 못 딴 선수들이 완전히 이루고 왔대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죠? 은메달 따도 이루고, 그죠? 동메달 따면 오히려 좀 낫고. 근데 그때 어떤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대요. 우리가 오를 봉우리. 그때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 원고에는 가사가 다 있어요. 우리는 봉우리를 향해서 다 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람마다 오를 봉우리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이게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같은 봉우리를 향하게 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옆에를 딱 보면 먼저 올라가지고 막 잘나 보이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죠. 근데 또 지나보니까 그게 그렇게 잘나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 목표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위화감을 가지지 않으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먼저 오르는 사람, 오르고 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마치 그 계곡물, 새한물, 그리고 큰 대하, 큰 강물 이런 게 다 바다에서 만나는 것처럼 결국에 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산악인처럼 막 치고 올라간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꼭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애들은 체육 수업을 그러니까 좋은 재미를 위해서 온 애들이 있는데 가볍게 이렇게 걔네들 데리고 우사인 볼트 만들 것처럼 막 덤벼들면 오히려 문제일 수 있겠다. 그래서 수업과 스포츠 클럽과 방과 활동과 뭐 또 기회가 되면 주말 체육이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정말 잘하는 애들은 그런 기회가 있음을 하고 저도 좀 도와주고. 수업이라는 공간은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야, 체육은 다 좋아해 애들이. 근데 진짜 다 좋아해요? 저희끼리 얘기하는 저랑 친한 선생님들끼리는 체육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고, 양 선생님 그죠? 농구 좋아하는 애와 축구 좋아하는 애와 지가 했던 거 좋아하는 애들이 나눌 거 전혀 싫어하는 애들이 여기 앉아있어. 근데 걔네들을 체육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기로만? 자, 올해는 실기로 딱 성공했어요 애들이. 실기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똑같은 매뉴얼, 교육과정 그 계획서랑 수행평가 첩도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딱 한 폭망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실기라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아이템, 게임으로 치면 아이템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쓸 수 있는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선생님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올라가는 봉우리가 내 봉우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딴 사람들 다 간다고 해가지고 좋은가? 휩쓸리지 않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왜 가는지는 좀 알아야죠. 그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루 이틀 교사할 게 아니잖아요. 안 봐도 됩니다. 모성애 100% 좋은 거예요? 모성애의 방향이 화살표가 조금 바뀌면요 이 영화에 나오는 엄마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이 정말 나는 사랑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애들한테 똑같이 니들도 나랑 사랑하는 방법 똑같아야 돼. 땀 내고 씨. 아니면 반대로 야 맨날 씻어야 돼.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축구 좋아하는 농구 좋아하는 다른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좋아하는 미술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고 글쓰기 좋아하는 애들 글쓰기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기유발은 필살기는 없잖아요. 영상일 수도 있고 그죠? 선생님도 노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뭔가 한 개 가지고는 20년 버티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진로교육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자, 장래희망 써봐. 이게 저희 세대. 지금은 앞에 어떤 장래희망? 선생님은 어떤 체육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체육 선생님? 그 어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테마로 만들어보고 요즘은 그 어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업도 다 앞에 주제 막 정하잖아요. 뭐 학생 중심 뭐 이런 거 인성 강조. 지금도 제목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옛날로 치면 뭐 체육교사의 체육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주제가 있다라는 거는 뭔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따뜻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체육교사 앞에 어떤 체육교사 박영권. 이거 정답은 없지만 그 해마다 또는 그 애들을 만날 때마다 애들을 보고 선생님의 전략을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교사라고 해서 다 존경받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저기 전남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어요.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한 명의 체육 선생님이 잘못하면 전국의 체육 선생님이 욕을 먹어요. 그 사회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인정하고 그거를 좀 깨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체육교사라고 해서 완성된 건 아닌 것 같더라. 같은 복싱을 해도 어떤 무하마드 알리는 존경받지만 마이크 타이슨은 스펙이 훨씬 많아도 조롱받잖아요. 자, 세상도 바뀌어요. 선생님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도 바뀌고 거기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죠? 행복해야 돼서 적응하는 거니까. 교육과정 작업을 좀 해봤어요. 지금도 저기 뒤쪽에 작업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교육이 바뀌어서 세상을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피드백, 아웃풋인 것 같고요. 사회가 이렇게 저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수용할 수 있고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체육 수업 중에 되게 좋았던 방식들이 있어요. 이 방식들이 2022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집에 다 들어갈 거예요. 다는 아니고 그거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2015 교육과정 때 언제 2015 교육과정 그 교수학습 자료 가지고 연구 시범학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기존에 있던 수업 내용 중에 이런 그 모둠 활동도 하고 애들이 실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과목에서만 딱 단절되는 게 아니고 그 과목에서 배운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뭔가를 만들게 하는 것까지 수용해 주는 것들 이거는 이제 직장인들도 직장인 자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 팀을 짜가지고 하는 거에서 학교에서 갖고 와가지고 프로젝트 학습이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지나치게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잠깐 해야 되는 실천과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의미가 있고요. 교육과정을 이거는 임용고사 때고 뗀 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주변에 진짜 재밌게 의미있게 수업하시는 분들 사례들을 많이 알고 접하는 게 오히려 교육과정 공부하는 것보다 100배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랑 B랑 색깔이 그죠? 뭐 답이 있으면 문제의 의도를 다 알죠. 뭐. 같은데 다를 거라는 거 다르게 보이잖아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선생님이랑 내가 같이 하느냐 또는 어떤 아이들이랑 내가 같이 하느냐 우리 가족의 내 아들, 딸은 없죠. 아들, 큰 놈, 작은 놈, 우리 집사람 나 어떤 상황에 같이 있느냐에 따라 같은 건데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존체나 꼭 존체가 아니어도 2인 연구에 3인 연구에도 많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계속 그 연결고리를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 친구 꼭 학교에서 만들으라고 교육청에서는 하거든요. 왜 학교에서만 만들어? 이렇게도 친한데 자주 못 봐요. 근데 저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하는 맥락을 이해하고 제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맥락을 이해하면 이런 데 만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손도 잡을 수 있고 이런 연대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또는 체육은 어떤 영역은 다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중심이 만나기는 어려운데 이 그라데이션끼리 겹치면 여기서부터 이제 울림이 생겨가지고 내가 조금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오늘 이런 연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도 되게 좋은 강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의 시간이랑 쉬는 시간에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까만색이 아니라 주변에 밝은 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더 밝아지는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